지구 책방 여행마을. 안녕하세요. 지구 책방 여행마을 마을이장 꼬꼬마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모두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 마을이장이 기분이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책방의 마스코트 고양이 뚱이가 오늘 중성화 수술을 했거든요. 씩씩한 고양이여서 수술은 잘 버텨주었지만 기운 없는 모습을 보니 괜히 미안하고 안쓰럽습니다. 그래도 녹음은 씩씩하게 뚱이를 위해서 힘차게 해보겠습니다. 듣고 싶은 컨텐츠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9번째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지난주에 이어 들려드릴 책방 손님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이야기 10개의 질문 중 9번째에 해당하는 건 무엇일까요? 두둥! 바로 1인 출판사 창업은 어떠나요? 입니다. 책방을 하고 싶어 하시는 많은 분들이 내 책 또는 책을 통해서 출판사도 많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질문을 자주 주시거든요. 저는 정확히 말하면 1인 출판사지만 독립출판을 지원한 역할이기 때문에 기성도서를 판매하는 것과는 잠깐 다른 포지션이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아는 바대로 출판사 창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보다 창업을 먼저 하셔야겠죠? 출판사 창업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무지에 있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가셔서 출판업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큰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세요. 신청을 하신 다음에 나온 출판사 확인증을 들고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 신고를 하시면 따단! 내 사업체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독립출판 만들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내 글인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글을 투고받아서 쓸 건지 내가 직접 편집할 건지 아니면 직원을 넣어서 레이아웃을 할 건지 표지 디자인은 디자이너를 맡길지 내가 할지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책이 제작이 되면은 이걸 인쇄를 해야겠죠? 그것도 독립출판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인쇄소에 가셔서 어떤 용지로 어떤 색상으로 몇 부나 할지를 결정하신 다음에 인쇄하는 중간에 감리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감리란 내가 원하는 색상이 지금 이 인쇄소에서 잘 프린트 되고 있는지 검사를 하러 가는 거죠. 가셔서 내가 원했던 색상인지 자세히 확인하시고 조금 짙은 것 같아. 그럼 색상을 변경 말씀하시면 훨씬 조정하기가 쉽거든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시면은 막상 결과물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색상이 나왔을 때 다소 난감하겠죠?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연보라색 표지를 원하셨는데 감리를 깜빡 하신 거예요. 그랬다 보니까 막상 책이 나왔는데 연보라가 아니고 완전 진보라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는 뭐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림책이나 일러스트레이트 같이 색상이 매우 중요한 도서의 경우 조금만 차이가 나도 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겠죠? 만약에 출판사를 하신다면은 꼭 감리 과정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찍었으면 이제 팔아야겠죠? 책은 어디에 팔 수 있을까요? 기존 독립서점에 납품을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인터넷 서점 또는 대형 서점에도 납품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대형 서점에 MD 같은 분이 계세요. 그럼 본사에 찾아가셔가지고 내 책을 소개한 다음 입고를 할지 그분과 결정을 하는 겁니다. 뭐 영풍 문고도 있고 알라딘도 있고 교보도 있고 참 다양하죠. 일일이 그분들을 다 가셔가지고 몇 부나 입점할지 우리는 어떤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는지 하시면은 그분들이 입고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최종 부수 납품을 검수를 받거든요. 그때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배본사라는 곳에서 책 납품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배본사가 뭔가요? 배본사는 한마디로 책 물류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을 집에서 저희가 직접 보내기에는 한계가 있죠. 왜냐? 전국에 있는 수많은 대형 서점 매점에 저희가 직접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걸 일일이 관리를 하기 힘들고 그런 걸 대신해 주는 곳이 배본사입니다. 배본사와 계약을 해서 대신 포장하셔서 그쪽에 보내주시는 거죠. 생각보다 어렵진 않으시죠? 네, 맞습니다. 배본사가 책 보관도 같이 해주시고 우편도 같이 보내주시는 거세요. 그러면 그거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책 종류, 책 부수, 물류센터 위치, 우편료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은 보통 한 달에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면 너무 부담되지 않나요? 본인의 책이 어느 지점에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많은 곳에 있는지 생각을 하셔서 내가 직접 우편을 보내는 수고비, 그리고 우편료를 생각하셔가지고 무엇이 나은지 비교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대형 서점이 배본사를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배본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책 한 권만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책 두세 권 정도 나왔을 때 인터넷 서점 또는 대형 서점 MD를 만나셔가지고 납품 계약을 하신 다음에 그때 배본사랑 같이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잘 아시겠나요? 오, 책이 인터넷에 보이네요. 오, 축하드려요. 드디어 내 책이 인터넷에 사람들에 보이네요. 그러나 이 책이 수많은 책과 했을 때 경쟁력이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마케팅을 해야겠죠? 마케팅은 최근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카드뉴스, 그리고 북트레일러. 책이 어떤 내용인지 프리뷰 형식으로 간략히 소개하는 SNS용 홍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 SNS 하나씩은 하잖아요. 그들에 맞게 스토리를 설명해주는 동영상, 그림들을 보면은 이거 책 궁금한데? 한번 사서 읽어볼까? 하는 호기심을 갖기 때문에 요즘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많이 취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은품 증정 이벤트도 있겠죠? 아마 대형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이란 납품을 진행하실 때 사은품은 어떤 걸 하시겠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물어보실 거세요. 그러면은 도서점까지 10% 가격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사은품을 선택하셔가지고 손님들이 이 사은품이 갖고 싶을 정도로 구매욕 있게 진행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가끔 사은품 개수가 너무 많다던가 고가의 사은품을 하는 경우 도서점까지 저촉될 수도 있으니까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평단 이벤트가 있습니다. 책 한 5권에서 10권 정도를 이 책을 읽고 싶다, 기대하고 싶다는 분들을 모집해서 그분에게 무료 배포하고 그들이 책을 읽은 난 다음에 후기를 블로그나 SNS 통해 올리는 이벤트입니다. 솔직히 인터넷 시대이다 보니까 정보는 무시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한 건, 두 건씩 서평을 써서 올리면은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고 싶지? 하는 호기심에 그 책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거기에 조금 더 파워블로거라던가 책 같은 것에 인지도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좀 더 높아지겠죠. 마케팅까지 너무 큰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정산하셔야죠. 정산은 너무 머리 아파요. 에이, 그래도 돈 받으셔야죠. 어떻게 고생하신 건데요. 정산을 받을 때는 보통 서점 또는 인터넷 마트, 물류센터 측에서 돈이 입고할 테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금계산서란 사업체와 사업체가 돈 거래를 할 때 증빙서류가 받을 수 있는 계산서를 말합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보통은 국세청 자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 빠른데요. 국세청에 들어가면은 세금계산서 납부 또는 발급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돈을 공급받는 자, 돈을 공급하는 자에 나뉘어서 섹션을 추가하시면 되세요. 반드시 필요한 거는 사업자 등록증이고요. 거기에 써있는 번호, 업종, 업태, 그리고 발급받는 또는 발급하려는 품목, 개수, 금액을 꼭 기재하셔야 되는 거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벌써 책방 창업 질문 이야기가 다음 주가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은 어떤 질문에 대답할지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남겨준 질문을 대답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책방 창업톡 오디오 클립 9화 게시물에 궁금하신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3분 제가 직접 선정해서 제 마을이나 꼬꼬마의 책 책방 여행마을 이제 곧 망할 뜻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사소해도 괜찮습니다. 궁금한 점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 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구를 완전 공략하는 그날까지 지구 책방 여행마을이었습니다.